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3급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이번에 공부할 부분은 심리 측정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시험은 우리가 문과 시험인 만큼 개념들을 모조리 다 머릿속에 넣어서 시험장에서 옳고 옳지 않은 걸 골라가면서 풀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출들을 다 일단 뽑아왔습니다. 기출들을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개념들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한 번씩 기출들을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할 심리 측정 및 평가에는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 책을 사면 쓱 한번 돌려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이니까 한번 쓱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청소년 상담사 3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청소년을 만났을 때 그 청소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신내림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평가받아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나가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측정하기 때문에 심리 검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 심리 측정 및 평가에 크게 5가지 분류에는 심리 측정의 기본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심리 검사를 배우고 각 심리 검사의 특징과 그 심리 검사의 내용들을 알아야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심리 측정의 기본 개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우리는 측정이 뭔가, 평가가 뭔가 개념을 아셔야 되겠고요. 넘어가서 또 어떤 게 있나요? 문항 분석 방식 이런 것들도 배워야 되겠고요. 넘어가서 표준화 검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표준화 검사라는 건 무엇일까요? 누구나 다 똑같은 방법과 절차 내용으로 돌린 다음에 똑같이 해석하고 평가 점수를 매겨주는 것이 표준화 검사가 되겠죠. 우리 수능 모든 시간, 모든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물론 학교라는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답안지를 거두어서 똑같이 평가를 점수를 매겨서 나오게 되죠. 바로 표준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 검사가 어떤 것인가, 또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고요. 넘어가서 이제 통계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우리 통계, 그래요. 우리 문과생인데 이제 와서 수학, 이과 하려니까 머리가 아프죠? 하지만 우리는 간단한 심리검사가 만들어지는 기본에 있는 통계 정도는 공부하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통계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신뢰도와 타당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신뢰도와 타당도는 우리가 검사를 만들었을 때, 또 검사를 하였을 때 언제나 나오는 점수로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이 검사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구나, 그리고 타당하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베이스를 밟고 검사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두 번째로는 검사의 선정과 시행이 있습니다. 자, 우리 검사 이제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인지적 검사가 있고 정의적 검사가 있고 투사적 검사가 있습니다. 자, 인지적 검사는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지라는 것은 누가 하죠? 팔이 하나요? 제 어깨가 하나요? 인지라는 것은 뇌가 합니다. 자, 뇌를 측정할 때 우리는 어떤 걸 측정하죠? 지능 검사가 대표적인 인지적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이랑 상담하는데 이 친구가 IQ가 150이라고 해서 뭔가 마음에 고민이 없고 이 친구가 IQ가 100이라고 해서 뭔가 마음에 고민이 없나요? 150인 친구도 100인 친구도 모두 다
고민을 안고 살죠. 그래서 인지적 검사만으로는 이 청소년과의 상담이 원활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인지적 검사 말고 정의적 검사가 있는데요. 이 정의적 검사는 또 어떤 건가요? 우리가 회사를 가게 되면 적성 검사, 인성 검사를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적 검사는 사람의 가치관, 태도, 정서, 동기 이런 부분들을 인지적인 것, 아닌 것들을 보는 것이 정의적 검사가 되겠고요. 투사적 검사는 우리 뭐 알고 있죠? TV에 많이 나옵니다.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기를 닮은 사람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니면 또 나무를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이 사람은 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거 보니까 집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뭐 고민이 많고 사연이 많네요. 라고 하면서 뭔가 나의 마음을 그림에 투사하는 것이 투사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사의 선정과 시행. 자, 여기에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다 설명을 했는데요. 이 검사의 선정과 시행에서 왜 이런 설명을 들었냐면 이 친구가 어떤 데에 고민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저는 공부가 잘 안 돼요 라고 했을 때는 물론 이 친구의 정서, 동기도 알아볼 수 있겠지만 너가 검사가 안 되는 데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 보자 하면서 인지검사, 정의검사, 투사검사를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검사를 선정해서 이 친구와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검사의 선정과 시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또 쓱 한번 살펴보죠. 검사에는 투사검사, 객관적 검사, 그리고 면접도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성검사는 이 사람의 어떠한 직업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 거기에 답을 알려준다거나 약간 힌트를 준다거나, 인성검사도 이 사람이 옳고 그른 그런 어떤 그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알려주고, 그래서 내가 더 친하다고 그 사람한테 알려주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크리티컬한 문항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항들은 이건 어떤 걸 측정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을 넘기면 인지적 검사가 나옵니다. 인지적 검사 멀리 가실 필요 없이 요거 지능 검사를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지능 검사들이 있는지, 또 지능 검사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검사를 돌려서 청소년과 상담을 했을 때 요 부분이, 지능의 이 부분이 모자라는데 이 부분은 요렇게 하면 좀 더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코치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능 검사가 여기 인지적 검사에 해당이 되고요. 자, 넘어가서 아까 정의적 검사. 정의적 뭐예요? 정의로운 건가요?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의 태도, 그리고 어떤 사람의 정서, 어떤 사람의 동기, 어떤 사람의 가치관, 지능이 아닌 어떤 사람의 마음을 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정의적 검사가 되겠습니다. 정의적 검사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MMPI입니다. MMPI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청소년의 정신병리에 관련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울증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병리들, 뭐 우울증이라든지 강박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MMPI 검사를 돌리고요. 자, 넘어가서 그 유명한 이제 MBTI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는 그 MBTI 검사에는 어떠한 것들이 구성되어 있나 하면서 살펴보게 되겠고요. 좀 더 넘어가서 PAI라고 역시 인성 검사가 되겠습니다. MMPI는 좀 다른 게요. MMPI는 약간 정신병리 쪽으로 본다면 PAI는 정신병리도 보는데 청소년에게 약간 좀 더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구성 요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넘어가셔서 16PF입니다. PF는 Personal Factor라는 단어의 줄임말인데요. Personal Factor가 뭐겠어요? 성격 검사라서 16PF는 아주 정확하게 사람의 성격, 그래서 얘는 착하다, 친절하다, 이상주의자다, 현실주의자다, 또 진보주의자다, 보수주의자다, 아니면 또 교활하다, 되게 태평하다, 이런 것들 성격을 보는 것이 16PF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네오 검사는 빅5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네오 검사 마지막으로 적성에 관련된 직업과 관련된 홀랜드 검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투사 검사입니다. 투사 검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TV에서 예능 프로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HTP라고 하죠. House Tree Person입니다. 집을 그리세요, 나무를 그리세요, 사람을 그리세요. 투사적 검사가 되겠고요. 다음 번으로 있는 투사적 검사는 두 번째 로샤 검사가 되겠습니다. 뭔가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나요? 라고 묻는 질문이 로샤 검사가 되겠고요. 사람마다 다 다른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벤더 게슈탈트 검사가 되겠고요. 나머지 두 개가 문장 완성 검사와 주제 통각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문장 완성 검사는 문장에 빵꾸 뚫려져 있는 부분을 채워넣음으로써 이 친구는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구나를 볼 수 있고요. TAT 검사는 이 사람이 이제까지 살면서 어떠한 핵심과 어떠한 압력을 가지고 살면서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왔어 라는 것을 이야기, 스토리 풀듯이 얘기하는 것이 TAT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사적 검사까지 마치게 되면은 심리 측정과 평가를 모두 다 보고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심리 측정의 기본 개념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